아마 한 살 됐어. 이럴 때는 제 이름 부르는 게 아니고 여기 모여있는 진짜 주권자들인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 5번만 딱 부르겠습니다. 이게 딱 이렇게 누구 이름 막 사람들이 부르고, 왜냐하면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다 주인이고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온 장식품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모든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마이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행사는 헌법 제11조에 근거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하는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5번 부르겠습니다. 본인의 이름 아시겠죠?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맞다, 부산은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 경상도는. 준비됐나? 네! 진짜가? 네! 됐나? 됐나? 가자! 얼마나 좋습니까? 왜 여러분들 이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름. 와, 저 끝까지 얼음처럼 많았다. 그러고, 야, 고양이 경상도 하니까 좋네가 사투리에서 다 알아먹고. 그죠? 그리고 주위에서 오늘 지금 협찬해주고 계시는 아디다스 레스모아, 토니 버거, PSB 노래 연습장, 그 다음에 여기 이니미니 마이니모, 아리따움, 버거킹 노래 연습장, 이 전부 다 장사 안 되는데도 근데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지금 오늘 가실 때 전부 다 하나씩 사가지고 가야 된다.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상인 여러분들께도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경상도 이렇게 좋네요. 사투리에도 다 알아먹고. 서울 가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말을 하면 알아먹어야지. 제가 서울 처음 올라가가지고 여 커피 안 씹은 거 좀 주이소.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우리 집에는 씹은 커피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못 알아듣죠. 근데 사투리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모두 말이 통용되고 있는데 지금 한 군데에서만 말이 통용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어딥니까? 좋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잘 알아듣는데 본인은 왜 그렇게 말을 잘 못 알아듣는지 제가 잘 이해를 할 수 없으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는 힘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권력자의 것이 아니고 정치 지도자의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꼭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84조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다면 법률로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란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내란은 헌법을 수호할 직무를 가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면 그렇다면 저는 그것이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 내란인지를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65조에 보면 국회는 대통령이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을 때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겁이 납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 대통령께서 무엇을 위반했는지 한번 볼까요?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을 수십
만들어 놨다면 헌법 제1조 1항 위반입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부터 나온다 하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권력이 나오게 하지 않고 오로지 최순실 씨 일가에게만 권력이 나오게 했다면 여기 앉아있는 지금 2살, 3살 된 아이들이 피켓을 들고 나와서 차라리 보통령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면 그러면 그것은 헌법 제1조 2항 위반입니다. 위반입니다. 이렇게 장명하지 않습니다. 헌법 2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근데 법률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권자인 이런 시민들에게 권력을 주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끼리만 모든 것을 유식한 말로 농단이라고 하지만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자기들끼리만 헤쳐먹었다면 그러면 그것이 헌법 제2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5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이 준 그 권한을 가지고 오로지 최순실 씨 일가에게만 끝까지 책임을 졌다면 헌법 제5조 위반입니다. 헌법 7조입니다 이거. 헷갈렸습니다. 할 수 없지 뭐. 하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지. 잡아가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근데 국민들은 조금만 법을 어겨도 잡아가고 100km 구간에서 120km만 달려가도 얼굴에 사진 딱 받아가지고 집에 쫙 보내면서 왜 이렇게 범죄 행위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헌법을 들먹이면서 대통령을 잡아갈 수 없다면 그것이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기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남자, 여자, 아이, 청소년 모두 정말로 열심히 일하면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한 가족에게만 모든 직업을 몰아주고 국민이 열심히 낸 세금을 가지고 그들 가족만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게 했다면 헌법 제15조 위반입니다. 아이고 죽겠다. 네, 열받아서 있습니다. 계속할까요? 네, 맞습니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투표권을 가집니다. 근데 국민이 투표한 사람은 최순실 씨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거 무슨 편의점도 아니고 한 명 뽑으면 1+1이 오면 곤란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헌법 제24조 우리 국민이 법적으로 헌법의 권리로 행사한 선거권을 무력화시켰다면 헌법 제11조 평등권의 위반이고 헌법 제24조 선거권의 위반입니다. 헌법 제24조 위반입니다. 헌법 헌법 제30조 범죄 피해 구조권입니다.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국민이 생명에 또는 신체적 피해를 받았다면 국가는 신속히 그들을 구조하고 그들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헌법 30조에 나와 있습니다.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30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31조 교육의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며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되고 교육의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타고 학교에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만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 줬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모두 짓밟은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31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집니다. 모두 일하고 싶어 하면 모두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자기가 근로자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할 때는 국가는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다가 정무수석이 일자리를 이루려고 하면 민정수석이 일자리를 이루려고 하면 대통령은 그들의 일자리만 보장하고 최순실 씨 일가의 일자리만 보장했다면
헌법 제32조 외날 헌법 제34조 인간답게 살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주 5일제 근무하에서 주말에는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날추운데 난방시설도 안 돼 있는 아주바들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겠다면 헌법 제34조 위반입니다. 아이고. 헌법 제37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대한민국이 헌법 정문에 나와 있는 대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고조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그 위에 부여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와서 통일신라 시대를 거쳐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는 이 땅의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 보고 퇴진하라고 명령하면 다른 거 이쪽 저쪽 볼 필요 없이 즉각 퇴진하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제가 하나는 다 끝났습니다. 아이고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많았어요. 이제 난 집에 가려고 했죠. 자, 누구든지 좋습니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드리기 전에 꼭 여러분들께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는데 여러분들 뒷모습이 그리고 여러분들 앞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꼭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워 오셨습니다. 영광스러워 오셨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던 검찰이 대통령을 조사할 수 없다라고 버티던 검찰이 그리고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수사할 수 없다라고 버티고 있던 검찰이 지금 공범으로 대통령을 적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 들었던 촛불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꿈쩍도 하지 않던 정치인들이 바로 모여서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지금부터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들었던 촛불의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불의 속성을 몰랐던 것은 바람이 불면 꺼집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다시 청와대로 돌아오시라. 네, 국민이 있는 곳이 청와대다. 여기 내려오시라. 여기 이쪽으로 내려오시라. 이쪽으로 내려오시라. 아니, 저는 대통령께서 이쪽으로 올라오시라. 대통령은 국민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야가 아니고 여기 높은 자리로 불러줄 테니 여기 내려와서 여기로 오시라. 지금이라도 여기로 오시라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도 N분의 1이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들, 남자들, 여자들 할 것 없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도 재미있지만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보람차고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훗날 지금 저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3살 된 4살 된 아이들이 지금의 이 모습,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 그리고 선배의 모습, 언니의 모습, 누나의 모습 그리고 엄마가 되지 않더라도 아빠가 되지 않더라도 한 개별적 인간으로서 헌법 제10조에 의거해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는 헌법 정신이 이 땅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꿈틀대로 만들어주신 시민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눈빛이 바로 저 아이들에게 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시든지 좋습니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손 들면. 그리고 통로 확보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양은 확보를 할 수 있겠노? 이게 되겠나 지금 통로 확보가? 그리고 아까요, 야, 얘 진짜 솔직히 부산 시민여러분들 섭섭한 게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사회자가 깼잖아요. 김재동 씨가 오더라도 흥분하거나 뭐 이렇게 길을 막아서거나 혼잡해질 염려가 있으니 안전사고가 오래된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걸어오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렇게 혼잡해지지도 않고 저하고 늘 말씀드렸는데 왔습니다 하고 전다. 이야, 희한하대요. 성숙한 시민을 시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야, 여기서 많이 했습니다. 자,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분 누구든지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아들은 이래 지나다니면 밑에 잘 안 빕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있으신 분들은 지나가시면서 여기 아기 있다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그랬으니까 잘 살펴보시면서 이게 아들을 제일 먼저 보호하는 게 끝선무입니다. 자, 누구 손 들어보세요. 저쪽 뒤쪽에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계신 분 저기 일어났어요. 어디 무슨 나왔습니까? 이거 굉장히 다 되어있나? 자, 됐어.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관광고등학교 재학생 2학년 신정태입니다. 일단 먼저 제게 이 자리를 내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개월 전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학생을 대표해 학생회에서 부당한 규칙에 대해서 건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돌아온 답변은 교장쌤으로부터 교칙이 싫으면 학교를 나가라 라는 막말을 하시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후 생활지도부 부장선생님께서 저에게 빨갱이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저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에서 저는 반항아, 빨갱이, 불량학생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정당한 요구를 하였을 뿐인데 같은 민족이고 존경하는 선생님으로부터 빨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그것보다 더 슬픈 사실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이 학교에서부터 벌써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배우며 그런 이유로 학교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사회, 학교 또한 올바르지 못한 권력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희생양을 만들어냅니다. 그 권력에 동참하기 위해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일반 국민 학생들은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순종하고 복종하며 주위 사람이 부당하게 피해를 봐도 모른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희생양이 되며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공무원은 법치를, 국민은 의무와 준법을,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1조가 실현되는 그날을 위해 외치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 피부 마사지나 받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외칩시다. 박근혜는 해라!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피부 마사지를 받고 계신지는 지금 확인은 안 됩니다만, 네, 멋있죠? 민주공화국 시민동료분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거 멋있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 많이 드시죠? 청소년이나 어린 학생들에게 대견하다 이렇게 말할 자격 어른들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같은 동료로서 늘 감탄하고, 그리고 그리고 저는 저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고1 되면 대통령 투표권 줍시다. 충분하죠. 그래야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된 우리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해주고, 저는 더 나아가서 중학교 1학년 되면 교육감 투표권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요, 중1이 교육감 투표권을 가지고 중2가 투표권 가지면 교육감을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중2의 마음을 맞추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1, 중2, 중3이 자기 학교에 있어서 자기 권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거 빨리 합의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막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대통령 투표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대통령 투표권을 가지면 엄마가 유모차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정치인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저기 두 표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실행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인들이 제일 겁내는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누구를 찍을지 모르는 부동층입니다. 아이들은 누구를 찍을지 몰라요. 그러니 무조건 그 아이들을 위하는 세상을 위해서 뭔가 해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되면 대통령 투표권을 주는 운동을 지금 당장에서라도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투표 시간 좀 연장하고 밤 11시까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직장에서 일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투표할 수 있죠. 그리고 아니면 새벽 1시까지 해도 되잖아요. 그래야 아이고 술 먹고 생각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그렇잖아요. 토론도 좀 하고 니는 누구 찍을지고 나는 이 사람 찍을기다 그럼 한 잔 더 먹고 생각해보자 이런 시간을 좀 주고, 아니 뒷교수 안에서 토하지만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네, 투표 시간 좀 연장합시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누구 드릴까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죠? 저기 뒤쪽에, 앞쪽에만 말고 저기 뒤쪽에, 저 뒤쪽에 한번 주세요. 순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죠? 저기 뒤쪽에 한번 주세요. 네, 뭐 아무나 잠세. 네, 마이크 넘겨주세요. 저쪽. 네, 여기서 주고 저기서 드리고 하세요. 그래야 마이크를 잡시. 주세요. 저도요, 이야기하면서 계속 혼자 이야기하면 재밌어요. 근데 마이크는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들이 잡아야지. 맨날 힘 있는 사람들만 잡죠, 마이크를. 네,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잡고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하세요. 야, 나 어디서 고운 거 했다. 막 대진 이런 거 왜 저래 고운 거를. 예, 자, 마이크 잡으셔서 하십시오. 하이소. 네. 어디 갔습니까, 마이크? 아, 나 이거 마이크 어디 중간에 사라졌구나. 뭐야, 너 이를. 자, 잡았으면 하이소. 중간에 누가 자꾸 하듯이. 네, 여도 하고 저도 하고 하이소. 이래 할 말 많으신 분들이 왜 참았나, 이때까지. 네. 박수로 왜 쳤습니까? 화면도 없는데 저 뒤가 다 보입니까? 마이크 잡았는 게. 아,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예.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해운대 양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오도엽입니다. 네. 사실 제 친구들은 이번 주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서 정시다 수시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 오늘 한마디 꼭 해야 공부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저번 주 11월 12일 1차 민중총궐기 중 청소년 시국대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깃발을 흔들며 100만 촛불이 밝혀질 때까지 목청껏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쳤습니다. 내심이 답없는 현실에 조금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는 버스에서 이런 저희의 행동이 기사화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사의 댓글에는 많은 응원글도 있었지만 종북 좌파의 계략이다. 별의 별대 민주주의 갖다 붙인다. 너희도 기성세대 되면 똑같다. 세금도 안 내고
투표권도 없고 민증도 없는 저희들은 가만히 있으라며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 공부나 하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른들에게 묻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알아서 하신다는 어른들이 뽑은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다들 안녕하십니까? 어른들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려던 미래는 이런 것이었습니까? 저희는 그 무엇도 아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청소년들입니다. 어른들에겐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 청소년들은 이 참담한 현실에 남미린 양 손 놓고 공부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많은 형 누나들이 정부의 무책임함으로 차가운 바다에서 눈을 감아야만 했던 세월호 참사, 2015년 11월 14일 고 백남기 농민께서 1차 민중총궐기 때 정부의 과잉 진압으로 물대포를 맞아 결국 연면하신 사건, 그리고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피땀 흘려낸 세금이 최순실의 복채로 돌아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 등, 이런데도 우리 청소년들이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 더 크게 하야를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대통령석에서 뻗대고 계시는 그분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근혜 씨, 마치 자신이 동화 속 라푼젤 공주인 양 바깥 세상 얘기는 들으려고도 알려고 하지 않은 채 청와대라는 탑 속에서 무당 새엄마 최순실과 해피엔딩을 기다리시나 본데, 안타깝게도 이번 동화는 해피엔딩 동화가 아닌 잔혹동화입니다. 당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바치셨던 우리 조상님들을 농락한 죄, 우리 대한민국 국정을 어지럽히고 농건한 죄,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고 농간한 죄, 그 죄만큼 그 결과는 잔인하고 혹독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동화에서 나와 현실을 마주하고 하야하십시오. 박근혜는 하야하라! 이건 뭐 사회자 그만둬야 될 때가 예, 이거 뭐 진짜 이거 마이크 딴 데 가는 동안에 요즘은 진짜 저 코미디언으로서 살기도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코미디를 하니까 어떤 기자들이 와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넌 왜 자꾸 코미디언이 정치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제가 그 기자한테 그랬습니다. 제발 그런 얘기 내한테 하지 말고 정치인들한테 가서 코미디 좀 그만하라 그래라. 내 직업이 심대하게 위협받고 있다. 근데 그런 정치 혐오가 아니고 지금 시민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정치 혐오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질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보면서 와, 이건 뭐 아이고, 그리고 애들한테까지 그렇게 종북 그러면 그 허락을 하시면 아저씨가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저보고 하도 종북이라 그랬어. 나는 경북이다 이 사람들한테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도 종북이라 그랬어. 근데 여러분, 종북이 무슨 뜻입니까? 종자는 딸을 종자고요.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북한 없이 잘 살죠? 네. 여러분, 북한 없이 잘 살죠? 네. 여러분, 김정은 뽑았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종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떠밀어 보세요. 우리가 가나? 그거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리고 아이고, 그 머리 스타일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하고는 좀 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도 아이고, 여러분, 김일성 광장이 이 전 세계에서 제일 조용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는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이 뭘까요? 북한은 불의한 권력이 들어섰을 때도 한 번도 항거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겨낸 역사가 없고, 그러나 우리는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듯이 일제가 들어왔을 때는 3.1운동으로 임시정부를 건립해서 그 법통을 계승했고,
이승만 정권이 독재 정권으로 돌아섰을 때는 4.19 혁명으로 불의의 한가한 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며 여기 부산 이 땅은 1979년 10월 16일 날 부산 대학생들의 시국선언 그리고 17일 날 바로 모든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1만 명이 시위를 하고 1000명이 잡혀가고 100명 넘는 사람이 구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항쟁의 불길을 꺼뜨리지 않아서 10월 26일 유신 정권을 종식시키는데 가장 먼저 불의에 한거했던 부산 아산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또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종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북한을 문란시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선거 때마다 북한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 북한이 없으면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늘 북한에 대해서 국방을 강화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애들 방탄복 입혀주자 그러면 100만원 넘는다고 입혀주지 못하고 그리고 그 방탄복 돈 다 빼돌려서 애들 방탄복 우리 군인들 방탄복 북한군 주력 충원에 뚫리도록 하고 북한한테 총 쏴달라고 부탁하고 그런 사람들이 종북 맞습니다.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내가 근데 9년을 들어와서 저는 이제 다 대항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종북 그러면 반사 이렇게 합니다. 반사 이렇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예, 자 다음 네, 또 누구 마이크 잡으신 분 얘기하십시오. 마이크 들으세요. 잡으신 분 얘기하세요. 네, 뭐 누구든지 들으세요. 네, 좋습니다. 예, 저쪽에 하고 저쪽에 드리고 다 드리세요. 아 이거 둘이 동시에 났다 이거 모양 못했네. 가위바위보 하시죠.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괜찮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까? 뭐 머리가 뭐 양보하고 이런 게 어딨어. 다 같은 시민인데 이쪽으로 오세요. 아 나갈 수 없습니까? 예. 아니 괜찮아.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 오세요. 조심하세요. 자 등 대세요. 등 대세요. 등 대세요. 자 준비. 손 올리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단천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금정구요. 네. 둘 다 양보할 생각은 없죠? 제가 양보할 수 있어요. 아이. 가위바위보 하시죠. 가위바위보가 제일 좋습니다. 자 준비. 자 준비. 가위바위보. 됐어. 잘 됐네. 어차피 양보하신다 하니까. 자 여기서가 했어. 여기 서서 했어.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일 그만두고 집에서 이제 백수 생활을 즐기고 있는 21살 박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봤어요. 근데 김연아 선수, 박태환 선수가 늘품 체조를 이제 거절을 했대요. 근데 늘품 제조를 거절했다고 이제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놈의 늘품 체조가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제가 일자리를 잃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은 일자리를 주면서 일반인들, 우리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오늘 제가 여기를 와보니 할머님, 할아버님, 그리고 장애인 여러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도대체 대통령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대체 세월호 사건 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공판을 벌이셨습니까? 그리고 저기 위에 있는 기자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백남기 저기 기자님들이 있는 걸 언제 봤습니까? 저 아까 전에 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운동 좋다. 난 처음 했다. 저 지휘관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백남기 농민님이 시위를 하다가 쓰러졌을 때 그 신문 기사들은 다 뭡니까? 빨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희가 빨갱이입니까? 저희는 빨갱이가 아니고 저희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조중 고생들에게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공부를 해야지 그 역같은 청와대 그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통령에게 엿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꼭 공부해서 대통령에게 한 엿을 먹입시다.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여쭤볼 수 없는데 어떤 용어를야? 네,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저 얘기를 받아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저걸 받으면 또 편집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걸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받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21세의 부산의 어떤 시민께서 후배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엿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함께하는 만민공동의 옆발언 이후에 다음 발언하실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예, 자, 네,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다현봉 네트워크 학부모 단체 대표 이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수능이 있었죠. 수능에서 어떤 부산 학생이 시험을 치다가 안타깝게도 도시락통 속에 들어있는 휴대폰이 울려서 국어 시험을 치다가 결국 쫓겨났습니다. 그건 엄격히 말해서 부정행위는 아니었는데 정해진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치다가 중간에 나왔습니다. 엄마는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엄마가 그 도시락에 전화기를 넣는 바람에, 그치? 그 진짜 우리 학생들은 십몇 년 동안 그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열심히 그날 하루만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한 방에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학생이 이 글을 올렸대요. 나는 억울하다. 이게 아니고 제가 그때 시험을 칠 때 같이 시험 쳤던 학생들한테 정말 집중해야 되는 시간에 핸드폰이 울려서 정말 미안하다고. 우리 학생들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학생들부터 박근혜 대통령 당신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여러분, 어제도 그제도 이렇게 차가운 드십니까? 아니요. 즐기시고 계시죠? 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씨, 한번 해봅시다. 자, 국회의원 여러분, 보고 계시죠? 우리 국민들, 당신들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나 여기 앉아있는데 천만원이 쌩 놉니다. 아이고 그렇게 우리 학생 얘기할 때는 그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주시더니 그래서 억수로 따시다 그래 생각했는데 박근혜 씨 그런데 막 찬바람이 막 싹 돕니다. 딱 청와대까지 가겠다. 청와대까지 가겠어. 찬 기운이 막. 알겠습니다. 딱 알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 2개가 갔습니다. 택배로. 첫 번째 택배는 합치면 차가운 엿이 같습니다. 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자, 또 여러분 괜찮으시면 너무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만 그러실 수 있으니까 저기 뒤쪽에 꼭 가시고 싶으시면 자리 한번 일어나보세요. 일어나보세요. 아무나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기까지 마이크 한번 줘고 있어. 마이크 한번 줘고 있어. 마이크 한번 줘고 있어. 누가 잡고 계십니까? 마이크 한번 줘고 있어. 자,
잡아가지고 저 뒤까지 한번 넘어가고 있어. 파도 타듯이 봐라. 야, 멋있다. 멋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권력이 이동하는 현장을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네. 어머나 저 뒤에도 서 있었는데 서 계셔도 있잖아. 고개 하고 뒤로 가겠습니다. 예,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근데 뭐 다 들을 수 없었어. 고개 하시고 그 뒤쪽에 가겠습니다. 잠깐 앉아 계시소. 날도 추운데.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바다중학교 학생회장 박은열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는 일단 폰에 적어놨는데 폰이 꺼져버려서 일단 연락하겠습니다. 네, 일단 얼마 전 학교 사회 시간에 헌법에 대한 것을 배우면서 저희 사회 선생님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희 헌법을 무엇을 어겼는지, 무엇을 잘못하셨는지를 배웠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의 주권을 되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몇몇 친박 세력들이 저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근거로 너희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라고 하느냐, 더 잘한 것도 많지 않느냐 이러시지만 일단 제일 잘못된 것은 나라의 기본인 헌법을 어기시고 우리 국민들을 혼동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은 그것을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헌법에 대해서 알고 또 공부를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서 그 잘나신 분들이 배돼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국민의 무서움을 알고 하야하라고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는 하야라! 박근혜는 하야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지금 중학교 2학년이십니까? 자, 잠깐만. 자, 마이크 잠깐 주이소. 벌써 넘어갔습니까? 권력이 벌써 넘어갔구나. 지금 몇 학년이십니까? 실례지만. 중학교 3학년입니다. 아, 중학교 3학년이십니까? 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폰이 꺼졌는데 네. 왜 그래 말씀을 그래? 폰에 있는 걸 다 외우셨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좀 말을 잘합니다. 알겠습니다. 성함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은열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은열 학생께서는 제가 어떻게 불러드리는 게 편하겠습니까? 은열 씨라고 할까요? 은열 학생이라고 할까요? 왜냐면 함부로 말을 놓으면 안 되니까. 네, 학생으로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은열 학생께서는 만약에 우리 학생 회장 하실 때도 공약을 내걸었습니까? 네. 지금 회장이십니까? 네. 권력자시네요. 근데 권력자가 아니고 권한자죠. 학생들의 권력을 위임받은 권한자이니까. 그죠? 어떤 공약을 하셨습니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약간 학교 규칙이 좀 엄격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위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냥 친구들끼리 사소한 다툼으로도 선도위원회에 넘어가가지고 학생들이 서로 화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둘 다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또래 조정이나 또래 상담을 통해서 친구들끼리 선도위원회에 넘어가기 전에 충분히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저 학교에 입학하고 싶다. 근데 이제 좋습니다. 그러면 한열 씨라 그랬죠? 은열. 알았습니다. 화점 내지 마세요. 화점 내지 마세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은열 학생은 만약에 은열 학생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어떤 공약을 내걸고 싶으십니까? 대통령이 출마한다. 그러면 일단 대통령이 출마한다면은 저는 최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해서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국민들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여서 공약을 한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공약을 들어서 제가 공약을 내볼 것 같습니다. 저게 지금 유럽하고 미국 사회에서 연구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선거운동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이 공약을 내걸어서 국민들이 그것을 심판하게 하는 수동적 선거를 했다면 앞으로의 선거운동은
국민들이 모든 정책을 내고 헌법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개헌을 통해서 입법권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준 상태에서 국민들이 입법안을 내면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중지, 그러니까 대중의 의견을 모으는 것, 전문가는 한 가지를 깊이 알지만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을 안다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근본 정신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짧게 딱 설명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걸 성공 알겠습니다.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는 게 만 40세 이상이 돼 있죠. 40세죠. 40세. 그것도 저는 만 20세 이상으로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20세가 되면 18세가 되면 대통령 선거권을 가지는 동시에 대통령 출마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버팁시다. 어쨌든 은열 씨가 대통령에 출마하는 그때 이 비밀 선거니까 제가 미리 밝힐 수는 없지만 은열 씨가 출마하면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야 열심히 하지. 그래야 열심히 하지. 네, 은열 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은열 학생 고맙습니다. 그 뒤쪽으로 마이크 넘겨주시죠. 마이크 넘겨주시죠. 네. 그리고 마이크 넘어가는 동안에 네. 나 이거 억수로 많이 오셨다. 어제 끝이 안 보인다 이거. 야, 양쪽으로. 나 이거 억수로 무섭겠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흥동에서 온 박수남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꼭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세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근데 우리 큰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명박 정권일 때 저희 딸이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그 세자녀 하면은 학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잘 받았는데 그 다음에 박근혜가 되는 바람에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딱 끊겨버렸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최순실한테 준다고 그거를 못 준 것 같아요. 저한테 우리 같은 세자녀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래도 내보다 그래도 좀 나은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박근혜가 이런 정권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 좋은 마음으로 먹고 있었는데 요즘 와서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 돈이 다 최순실한테 박근혜한테 투자됐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분통하고 억울합니다. 새 자녀를 주면은 혜택을 준다고 말로만 했더니 이제 와서는 사실 하나도 혜택 주는 게 없어요. 너무 억울하고 그 돈을 다 회수를 해가지고 대학생들 장학금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원도 없이 다 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어머님이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불러드리는 것보다 성함을 은희, 최은희. 은자 hin자 쓰시니까 은희 씨라고 제가 불러도 되겠습니까? 네. 예, 은희 씨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큰아는 몇 살입니까? 큰아 지금 21이요. 네, 작은 아는 20살이요. 그 밑에는 고1이요. 돈 담배 들어오면 뭐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우리 대학생들 솔직히 학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네. 거기에 조금 많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3명 낳고 이렇게 키우는데 은희 씨 말씀대로 특히나 애들 키울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지금 저출산 대책하는데 지금 예산이 지금 한 해 내년에 책정되어 있는 게 지금 45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40만 명 정도 신생아 출생하거든요. 40만 명 정도. 그냥 1인당 1,000만 원씩 줘도 돼요. 그래도 돈 남습니다. 그래도 돈 남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좀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 돈 애들한테 주는 무상복지나 이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여러분들이 다 낸 세금을 누구에게 쓰자는 거냐? 우리 아이들에게 쓰자는 겁니다. 딴 사람들 말 사는 데 쓰지 말고 우리 아이들한테 쓰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사실 시민들이 모두 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전부 다 무슨 취업 지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 사람들 전부 다 주머니 속으로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12개월까지 밖에 무료 접종 안 되잖아요. 그죠? 36개월까지 다시 늘려줘야 되고, 적어도 애들 주사 맞추는 것 정도는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몇 대, 지금 10대 경제 강국에 들어가는데 그거 못 해줄 이유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병원에 잘 이야기해서 돈 추가로 내고 예방접종 맞는 주사 자극하고 무료로 예방접종 맞는 주사 자극하고 다르면 그 엄마들 마음의 상처 그거 어떡할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국가에서 정확히 지정해서 애들이 요 주사만 맞으면 된다 정확하게 지정해서 그 주사만 맞으면 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헌법 제36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와 아빠를 보호해야 그것이 국가의 근본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거 못 해줄 이유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거 해주라고, 그런 거 해주라고. 지금 예산은 충분히 돈 있다니까요. 돈 있어요. 근데 돈을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쓸 생각이. 지금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700조가 넘어갑니다. 700조입니다. 700조. 700조. 아이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입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우리한테 좀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르바이트 하고 전부 다 청소년들 다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지금 최저시급 5,580원에서 6,030원을 올리는데도 그렇게들 근데 왜 재벌들 세금 깎아준다면 그런데 팍팍 깎아주냐? 왜 그러냐?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국회 로비할 힘이 없어서 그 사람들 만날 시간이 없고, 대기업들은 대통령도 만나고 국회의원도 만나서 자기들에게만 유리한 입법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만민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1970년대에 정부 소득이 80%였고 기업 소득이 10%였고 국민소득이 10%였습니다. 그러면 함께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함께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업 소득은 25%,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늘어나고 지금 가계 소득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렇게 맞벌이 해야 되겠습니까? 한 명이 벌어가지고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 임금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삼성이든 기아든 현대든 차 만들고 핸드폰 사면 누가 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면 여러분들은 노동자인 동시에 소비자이면 우리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기업도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돈이 좀 밑에서 벌게 해야지. 그래서 6,030원 지금 받는데 자영업 하시는 여러분들도 힘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청년지원기금 이런 거 17조씩 1년에 씁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기금 적립해놓고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하면 자영업자는 6,030원 지급하고 그거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일한 시간만큼 4,000원 만원 보장하면서 4,000원은 국가에서 보조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돈이 있다니까요. 돈이 있어요. 우리한테 쓸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입법들 여러분들이 내고 청원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요. 헌법 몇 조에 있더라? 헌법 제26조에 청원권이 있습니다. 국가에게 물어볼 수 있고 이런 정책들 어떻게 되면 그냥 물어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헌법 26조에 나는 청원권 같은 거 활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재헌헌법 84조의 정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경제의 목표는
대한민국 국가 경제 목표는 모든 국민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게 하고 국민 각 개인이 균등한 경제 성장을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경제의 정의입니다. 경제 원래 뜻이 뭔데요? 경세재민입니다. 세상을 경영하고 재민, 사람들을 구해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돈이 있어야 커피도 마시고 깁스 볼링 가서 볼링도 치고 영진 부동산 가서 집값도 좀 물어보고 경찰의학원 가서 영어도 좀 배우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ABC 마트 가서 신발도 좀 사고 노래 연습장 가가지고 부산 갈매기도 한 곡씩 부르고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어학원 앞에서 하기는 좀 문제지만 애들 우리 좀 편하게 좀 살도록 좀 해줍시다. 우리 근로기준 시간이 40시간이고 합의하면 52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로사의 기준이 60시간입니다. 주 60시간. 애들 지금 다 죽어갑니다. 애들 다 죽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그냥 흘려듣지 말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괜찮다 싶으면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합쳐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영어 시험 정도는 수능에서 선택 과목으로 전환합시다. 그거 뭐 큰일이겠습니까? 근데 정말 뭐 큰일 날 것 같죠? 큰일 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대기업 시험에서 영어 토익 토플 점수 없애고요. 공무원 뽑을 때 영어 토익 토플 점수 없애고 그 다음에 국가고시에서 그런 거 싹 다 없애면 영어를 이렇게 3살, 4살 된 아이들부터 L, R 발음 구분하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1부터 중3까지 기초 영어 회화만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영어 하고 싶은 전문적으로 할 아이들만 배워서 그 아이들이 외국어 고등학교, 외국어 대학교 가서 영어 공부하고 다른 애들은 전부 해서 필요할 때 친구 불러서 통역하라 그러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세대에서는 이미 어플에서 어플을 깔아놓으면 60개국 언어를 동시에 통역하는 어플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왜 그렇게 60년대 70년대 김미 초콜릿 할 때부터 영어가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우리 애들을 이렇게 고생시키고 있는지 그 시간에 우리 애들이 국어 시간에 시 배우게 하고 그 시간에 아이들이 체육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 왜 미국이나 유럽처럼 우리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 없을까요? 미국은 국어만 하면 되니까. 아니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애들 남의 나라 말을 배우다가 평생이 다 갑니다. 영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공부를 시킬 필요는 없으니 중1부터 중3까지만 기초회화 공부하고 영어 학원 가고 싶은 사람들 가고 그러면 영어 학원도 괜찮고 원어민 강사들이 조금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것까지 제가 신경을 쓰기 좀 곤란합니다. 뭐 다른 일 찾으시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애들 조금만 체육하고 음악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줍시다.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되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쯤 되면 기계가 육체 노동을 대신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 그런 능력이 될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교실 안에 제가 아는 아이 엄마가 어디서 보니까 그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수능 친 날에 동그라미 쳐놓고 적어 놓은 거 보고 엄마가 엄청 울었대요. 이렇게 적어놨더니 해방의 날. 그 학교를 이렇게 감옥처럼 만들어 놓으면 우리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 우리 아이들이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거 사실은 헌법 위반입니다. 애들이 학교 가는 걸 조금만 즐겁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 기간제 선생님들 교권도 좀 확립해주고 그 사람들 대우도 좀 해주고 선생님들 대우도 좀 해주고 우리 아이들 대우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 국민이 최순실만큼 대우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합시다. 그리고 애 3명 낳았다 하면 무조건 청와대로 보내가지고 구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관공서에 줄 설 때 애 3명이다 하면 무조건 제일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적어도 분유값은, 애들 먹는 분유값은 국가적 정책으로 5,000원 이상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 고를 때 엄마 마음 그 성분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분유에 들어가는 제품 성분들 전부 다 잘 표시해서 체질에 맞도록 이야기해주고 분유값은 5,000원 이상의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해야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자라고 엄마 마음에 상처 안 주고 아빠 마음에 상처 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게 합시다. 그거 뭐 그렇게 그 크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 5명 낳으면 무조건 시내버스 부르면 집 앞에 가도록 합시다. 근데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는 동의하고, 왜냐하면 여성의 몸의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여성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대우를 받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이 결정해서 아이를 많이 낳았으면 그 여성이 힘들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 헌법 제34조에 보면 여자는 특별히 더 국가에서 신경을 쓰도록 되어 있으니 그런 모성을 보호하고 엄마가 되지 않은 여성, 남성도 보호해야 되지만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더욱더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청소년이 그랬죠. 너는 세금도 안 내고 그런데 네가 뭐 말할 자격이 있나? 천만에. 애들 없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 없는 국가가 얘들이 국가인데, 여기 지금 세월호 어머니 아버님들 와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 애들이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애들 나라 지키러 간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뭐 아직 그러냐 그래서 그 애들이 국가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청년들은 이 땅의 미래가 아니고 이 땅의 주인입니다. 이 땅의 주인입니다. 이 땅의 주인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리고 대한민국은 괜찮지만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정부가 역할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대통령 최순실 2명만 있는 것 같습니까? 그 뒤에 엄청 있습니다. 그 뒤에 엄청 있습니다. 알고도 강조했던 언론, 재벌, 그 다음에 정의로운 검사 이외에 권력만 따라고 갔던 검찰, 반민특위 이후로 한 번도 청산하지 못했던 친일파 세력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 사람들이 배만 갈아탄 거 아닙니까? 이승만 정권으로 갈아타고 군부 독재 정권으로 갈아타고 국민들 총칼로 찔러 죽이는, 그리고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선거하도록 만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또 갈아타고, 그 배를 갈아탔던 사람들이 지금 김기춘 씨 이런 사람들하고 일다가 모여서 나라를 전부 다 통째로 말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박근혜라는 배에서 내려서 또 다른 배로 갈아타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그 쥐들을 싹 다 잡아내야 앞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애들한테 돈 쓰고 우리 돈으로 우리 애들한테 돈 쓰지. 근데 가만히 놔두니까 우리가 돈 다 내놨더니 말 사는데 돈 쓰고.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제 줄기세포가 빠져나가는 느낌입니다. 아이고. 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뭐 얘기하시고 싶으신 분 얘기하십시오. 나 이제 많다 뭐. 여기는 오늘 장사 오행하나? 네,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예, 거기서 얘기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단원고등학교 세월호 아빠 노우지라고 합니다. 정말 열띠게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부산 시민들 보니 가슴이 벅차고 뜨겁습니다.
어제 저희 가족들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시간, 그리고 정리되는 시간에 부산에서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같이 박근혜 하야 퇴진 구속의 촛불을 들었다 하니 거기서도 엄청 뭉클했었고, 그 기운을 오늘 여기 다시 와서 받으니 정말 어떻게 이 자리에 서야 될지 참 부끄럽고 구름이 뜬 기분입니다. 저희 아이들 4월 16일 수학여행 가다 세월호가 침몰돼 제 아이 포함 304명의 희생자가 수정될 동안 이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이 다 알았지만 단 한 명만 몰랐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은 바로 국가의 수장이자 국가 컨트롤 타워의 캡틴, 정권의 우두머리 바로 박근혜입니다. 왜 그 사람만 그 시간에 몰랐을까? 저희 세월호 부모 그리고 모든 부산 시민, 전국에 있는 국민들은 바로 그 사라진 7시간을 철저하게 밝혀내서 그거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더 이상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곧 더 정치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이끌어가고 또 많은 생명들을 언제 어디다 묻어둘지 모릅니다. 반드시 박근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구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호 7시간에 모든 국민의 귀와 눈이 모여 있지만 저희한테는 아직 내일 모레면 천일이 됩니다. 이 해가 넘어가면 천일, 오늘이 바로 참사 950일입니다. 아직도 진도 바다 밑에는 돌아오지 못한 8가족의 9명, 우리 준영이 친구,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의 어릴 때 보랄 친구들이 아직도 그 배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들은 가족 품에 돌아와야 됩니다. 모든 국민들은 인권이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져야 되고 인간이 평등해야 되고 인간이 가장 소중하고 생명이 귀중해야 되는 것은 물론인데 벌써 찬바람이 지나면 3년, 내일 모레면 천일입니다. 이 사람들 반드시 가족 품에 돌려줘야 되고 그 배를 반드시 인양을 시켜서 진실이 규명되고 앞으로 더 큰 세월호, 더 큰 재난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는 반드시 훼손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원형 그대로 올라와서 역사의 교훈, 국가의 무능, 국가의 잘못이 곧 국가 범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범죄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 상태 그대로 온전하게 가족을 돌려주고 배를 올려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들 저희 세월호 가족 뜨겁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우리 아이들에게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간 마이크가 돌아오고 있지 않다고 장기팀에서 걱정이 심합니다. 지금 마이크 어디 있습니까? 네, 거기 있습니까? 예, 하시고 싶으신 분 그쪽 주위에서 마이크 잡고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애기 여기 잠깐 줄까요? 거기 하시고 지금 일어나려고 하셨으면 하시고 마이크 이쪽으로 넘겨서 주시고 마이크가 총 몇 개 나갔습니까? 여기 2개입니까? 여기 하고 그럼 여기 하고 애기 하고 그렇게 합시다. 괜찮겠습니까? 저기 하고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네, 할게요. 알았습니다. 그럼 저쪽에 하고 그걸 갑시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저기 하고 그래 이거 다 하고 마음대로 했어. 알았어. 네, 알았어. 자, 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기장에서 온 한미아라고 합니다. 제가 마이크 잡은 것은 너무 걱정스럽고 안쓰럽고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신물 안내 방송하겠습니다. 여기 한 두세 시간 전에 자리를 맡아두고 가셨는데 빨간 가방이랑 진 베이지색 간발을 여기 두고 가신 분 꼭 와줘서 찾아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발언 중에 가장 중요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빨간 가방과 진 베이스색 옷을 남겨두시고 2시간 이전에 자리를 드신 분은 속히 자리로 돌아오셔서 저 가방과 빨간 가방과 진 베이스색 옷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 들으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디 갔지? 술 마셨나? 끝났네? 어디 있습니까? 아, 거기 계십니까? 거기 계십니까? 와, 거기 계십니까? 아, 자원봉사하러. 그러면 모르시는 분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럼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맡겨놓고 여기 와서 자원봉사하고 있습니까? 이 부산의 놀라운 정신입니다. 어때요? 네, 국정 공백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알아서 잘하는데. 그죠? 네, 저기 계시답니다. 지금 자원봉사.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못 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놓고 자리를 뜨있어.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지키겠지. 네, 그건 나한테서 일단 요 주인이 요 일단 하는 건 알았으니까. 네. 요 일단 하는 거 알았으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 예. 하여튼 일단 찾아가겠어. 아니면은, 자, 가방을 쭉 넘겨보세요. 이쪽 앞으로. 쭉 넘겨보세요. 오다가 다 앞으로 넘겨보세요. 앞으로 넘겨보세요. 쭉 앞으로 넘기세요. 앞으로 넘기세요. 쭉 앞으로 넘기세요. 예, 넘기가지고 요 앞으로 갖다 주이소. 그러면 요 이따가 요걸 가지고 그래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 자원봉사 한다고. 자, 또 어디라 했노? 요죠. 네, 여기 했어. 그럼 옷은 요 앞으로 넘가 주이소. 넘가가 요 앞에 놔둬 주시오. 예. 여기 하신다. 마이크가 있어요. 예. 마이크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니까 저거만 뭐라 하지 마이소. 네, 일단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문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지선이라고 합니다. 김재성 선수 너무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기 옥상이랑 가게에 있는 기자분들 저 꼭 잘 찍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꼭 잘 듣게 해주십시오. 네, 일단 지금 몇 주째 계속되는 전국 단위로 일어나고 있는 시위를 보고 아직 대한민국은 죽지 않았구나. 이런 열정적인 시민들이 존재하기에 지금은 우리의 학생들이 이렇게 발 뻗고 잘 수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어른들만이 나서기를 기다릴 수는 없어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등 우리 역사를 보아도 사회의 부정부패를 보고 먼저 두 팔 걷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번 또한 국가에 큰 수치를 준 나쁜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 최순실 사건이 터짐과 동시에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확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믿고 따른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고 타국으로부터 국민들을 손가락질받게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우리 조상들이 피땀을 흘려 지켜온 땅입니다. 이승만의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박정희의 군부 독재를 끌어내린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한 사람의 손에 놀아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국을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은 이제 당신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국민들의 믿음을 버렸고 더 이상 나라를 위해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난 일이긴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세월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고개 숙인 7시간 동안 학생들은 이미 바다 깊은 곳으로 묻혀버렸고 사건이 터진 이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당신은 또 고개만 숙인 채 사과 한 번으로 많은 학생들의 목숨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뒤 당신이 제정한 여러 가지 대책들은 실제로 아무 효능도 발휘하지 못했고 그 뒤로도 많은 선박 사고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또한 위안부 사건 또한 그렇습니다. 당신은 10억 엔이라는 만족스러운 대가라고 말하지만 할머니들은 그깟 큰 돈 받자고 수십 년간을 목소리를 높여온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들은 일본의 정당한 사과와 평생 떨쳐낼 수 없었던 상처에 대한 위로, 역사 교과서에 사실대로 기록해주는 것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할머니들의 수십 년간의 가슴 아픈 투쟁을 돈으로 계산해버렸습니다. 저는 당신의 그 대단한 업적들 중에 이 두 일이 아직까지 마음속을 떠나질 않습니다. 이미 국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준 당신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으실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신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가 보이십니까? 다들 할 일이 없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학생들은 곧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각 집안의 부모님들도 각자 먹고 살기도 바쁘고 심지어 며칠 전 재수생들까지도 수능 며칠을 앞두고 이러한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일 때문에 바쁘게 사는데 왜 굳이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목이 터져라 당신의 하야를 외치겠습니까? 국민들의 뜻은 이미 모아졌고 당신께 국민들의 뜻이 전해질 수 있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일어나는 시위는 무기를 들고 하는 폭력 시위가 아닌 온전히 당신의 하야만을 외치며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디 당신이 국민의 뜻을 알아주길 바라며 이 작은 촛불 하나하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국민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촛불 시위들이 국민들이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마음의 소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더 이상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시면 당신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마이크를 많은 분들께 드리지 못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약속했던 분들에게 드리지를 못했네요.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계속해서 또 집회가 이제 계속 진행될 거니까 그때 또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집회가 지금 진행될 거고요. 마이크를 여기 한 번만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 오시기 힘드셨을 건데 여기 잠깐만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옆에 비선 실세가 있으시네. 맞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제 활동 보조인이시고 저는 마이크를 들을 수 없는 팔에 힘이 없어서 온몸에 힘이 없어서 마이크조차 들을 수 없는 근육 무력증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보조인이 24시간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네, 저도 여러 차례 이렇게 화면에 나와서 함께 박근혜 하야를 외치며 함께 목소리를 높였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 마이크를 달라고 한 건 제가 김재동 씨 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곳에 모인 많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네. 저는 이런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립생활이란 뭐냐면 중증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처럼
일반적인 시민들처럼 보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여러 가지 악랄한 나쁜 짓을 정말 많이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장애인 관련 예산을 박근혜 정부가 삭감을 하고 발달 장애인 예산, 여성 장애인 예산,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 등을 삭감을 해서 정말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고, 그리고 손과 발이 되어주는 활동 보존 예산을 증액하지 않아서 많은 문제들을 양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 박근혜 정권, 가장 우리 국민 중에서도 취약계층인 힘없고 돈 없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우리 중증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서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어서 요구하는 그러한 장애인 예산마저도 악랄하고 숭악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쁜 박근혜 정권, 정말 돈이 없어서 장애인 복지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많은 돈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네, 비선 실세인 최순실과 그 가져온 일가족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정말 우리는 들어보도 못한 막대한 수천억, 수백억의 예산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재벌들은 그 막대한 예산들 자기들 요구,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 만들기 위해서 산납하고 박근혜 정권에게 기부하고, 정말 장애인들, 정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급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장애인 연금 얼마 되지 않는 돈도 예산 꼴랑 200원 올렸습니다. 여러분, 200원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커피 한 잔도 요즘 자판기 커피도 200원으로 빼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말 힘들게 우리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도 여러분들하고 다르지 않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쓰여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을 줘도 돈을 줘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박근혜 정권은 문 닫아야 됩니다. 방 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권에게, 박근혜에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를 대변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내려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알았어. 야, 우리 잠깐 앉아있어. 알았다. 광화문에서 어디 여기 또 왔노? 뭐 앉아있어. 알았다. 박인문 되겠어. 알았어. 뭐 한다고 일하는데요, 또! 알겠어. 괜찮아. 아니, 그게 아니고, 차를 안 하고, 아무리 가만히 있으면, 저 광화문에 왔던 어머니다. 부산에 와가지고. 그러면 어머니 마지막으로 하시고 가시죠. 근데 시간이 우리 2분밖에 없다. 차라리 아니고, 먼저 하고, 저 광화문에 와가지고 쏟고 해가지고, 우리 저 쏟고 어머니들 이거 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한꺼번에 한번 하고 가있어, 그러면. 자, 그래. 그거 안 좋는데, 얘, 저 가까이. 아니, 내가 오늘은 기분이 좀 좋으시네, 그래도. 강화도 와가지고는 가덕거리에서 온 아줌마를 했는데, 언제부턴가 쏟고 또 쏟고가 나올디다. 근데 쏟고 아줌마가 됐는데, 얘, 내가 부산이 내 고향이라서 할말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나 싶어서 끝까지 참았는데 뭐해 그거 안 오는 길 알래? 아니 대통령인데도 속았는데 이 자리에서 또 속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다니까. 우리가 또 속았습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속고 시구연한테 속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방학에 오셨을 때 어떻게 되냐 영상에 다 잘리가지고 잘 안 나왔는데 처음에 영상 못 보시죠. 어머니가 신발이 없이 고선발로 나가지고 옆에 스태프들이 진짜로 그래가지고 다 맞았어요. 그걸 제가 보니까 근데 어머니 핏줄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마이크를 안 들이면 이거 진짜로 무슨 일이 날 것 같아. 그래 심호흡을 3번 하시라고 제가 신발도 찾아드렸잖아. 내가 신발도 신겨드리고 그래 하시고 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어디 뭐 정치인들 연설은 어디 딴 데로 아무 데도 가고 없고 썩고 할머니 연설이 썩고 아들의 연설이 뭐 온데 해가지고 저한테 어떤 시민단체에서는 저분 섭외할 수 없냐고 지금 거의 지금 오늘 부산에서 대통령 후보가 2이 나왔습니다. 은열 학생하고 어머니하고 지금 기호 1, 2번 나왔습니다. 기호 1, 2번 나왔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대통령 한번 하면 제가 한번 찍을게요. 제가 한번 찍을게요. 또 이제 그만 했어 이제 어머니 근데 내가 대통령을 했을지라도 박근혜보다는 훨씬 잘했겠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썩고 어머니, 썩고, 아이고, 그래, 거기 마이크 하세요. 또 오늘 썩고 어머니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까지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속도시학교 1학년 이지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싶어서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꼭 그래서 콜라스 한번 할게요. 감사합니다. 마이크 거기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노래한 거는 될 수 있으면 만약에 영상에 올리시더라도 뒤쪽에서 찍으신 분들만 올려주세요. 예? 아이 얼굴은 될 수 있으면 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뒤쪽에서 찍으신 거 노래 음성만 두고 기자분들에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쏟고 어머님 얼굴은 뭐 어차피 지금 모자이크를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지금 전국적 주요 인사가 돼가지고 야 이거 뭐 지금 대통령 후보가 와도 이렇게 연호가 안 나올 건데 한번 보세요. 자 대통령 2번 후보 쏟고 어머님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영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화문에 왔을 때보다 어떤 옷을 차려입고 싶은데 혹시 남으실까봐 제일하게 자리 잡아가지고 자 오늘 부산 시민 여러분들하고 만나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민공동회 같은 거 꼭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서울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마이크의 주인이 시민이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보다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나 그 뜻을 받던 여러 정치인들이 그 뜻을 잘 실행하지는 못했으나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정치 혐오를 넘어서서 모두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잘 뽑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시대를 이루어냈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혼자의 공이 아니고 그 시대를 살아냈던 60대, 70대, 80대 우리 어머님, 아버지들의 공입니다. 그분들에게도 공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아버지 덕분에 이 나라가 산업화가 되고 이 나라가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니고 독일에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파견 갔으며 그리고 월남전 통해서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지켜냈던 우리 산업화 세대 그리고 이 땅을 지켜냈던 어른들에 대한 존경과 동시에 그리고 그들이 공부시키고 그들이 먹여냈던 사람들이 이 땅의 민주화를 이루어냈으니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가 힘을 합쳐서 이 땅의 주인공이 될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땅의 청년들이 살아가는 나라는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KTX를 타고 평양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유럽으로 KTX를 타고 여행할 수 있는 통일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그런 소중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사는 나라에서는 전쟁의 위험이 없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그리고 모든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아이들이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학교를 가는 것도 즐겁고 그리고 함께 모여 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앞으로의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